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밤, 김민주는 창가에 서서 손에 쥔 편지를 다시 펼쳤다. 모든 재산을 내게 주마. 단, 한 가지만 해다오. 외부사버지의 글씨는 여전했다. 차갑고도 절박하게.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제안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알지 못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번개가 스치며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직시했다. 숨겨온 사랑, 그리고 그것이 불러일으킬 파국을. 민주는 25살,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의 삶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때때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어릴 적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애부사버지 이태준 씨가 가정을 꾸려주었다. 태준 씨는 성공한 건설 사업가로 6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민준을 아들처럼 키웠지만 그 사랑은 항상 조건 후기였다. 내가 제대로 사는 걸 보면서 내가 편히 갈 수 있겠구나. 태준 씨의 말은 늘 그런 식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제대로 사는 게 뭔지조차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준의 비밀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싹텄다. 교실 창가에서 우연히 본 그 소년, 박준호의 미소가 그의 세계를 뒤집었다. 준호는 같은 반 친구로 밝고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들은 함께 축구를 하고 밤늦게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다. 하지만 민준의 시선은 달랐다. 준호의 손이 스칠 때마다 가슴이 요동쳤고 그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게 뭐지? 왜 나만 이렇게 이상한 거지? 민주는 매일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에게 동성애는 죄악처럼 느껴졌다. 뉴스에서 본 차별 소식, 가족 모임에서 흘러나오는 편견 어린 말들, 그 모든 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대학에 들어서면서 민주는 더 깊이 숨겼다. 디자인 공부를 하며 서울의 화려한 거리를 누볐지만 마음은 여전히 갇혀 있었다. 가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만 그는 자유를 맛보았다. 나도 언젠가, 하지만 그 언젠가는 멀기만 했다. 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오던 해 태준 씨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다. 위암 3기. 의사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 소식을 듣고 민준이 달려간 병실에서 태준 씨는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민준아, 내가 내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게 후회야. 이제 내 차례다. 제대로 살아라.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제대로 사는 게 뭘까? 태준 씨의 눈빛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물들어 있었다. 퇴원 후 태준 씨는 민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그는 편지를 건넸다. 읽어봐. 민준의 손이 떨렸다. 편지 속 제안은 충격적이었다. 태준 씨는 모든 재산, 회사 지분, 부동산, 수백억 원의 현금을 민준에게 물려주겠다고 했다. 대신 하나만 해다오. 결혼해라. 제대로 된 여자와. 그리고 아이를 가져라. 내 어머니의 혈통을 잇는 거다. 민준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태준 씨는 민준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최근 우연히 발견한 민준의 노트북 속 메시지들, 온라인 채팅 기록. 내가 그쪽으로 간다는 소문이 돌더구나. 하지만 그건 안 돼. 우리 집안에서 그런 건 용납되지 않아. 이 제안으로 내 인생을 바로잡아라. 태준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민주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벽에 기대 앉아 울었다. 재산, 그게 중요한가? 그의 삶은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준호를 떠올렸다. 고등학교 졸업 후 연락이 끊겼지만 준호의 미소는 여전했다. 내가 왜 이걸 숨겨야 해? 왜 사랑이 죄가 돼? 민주는 창문을 열고 비바람을 맞으며 외쳤다. 그 밤 그는 결심했다. 제안을 받아들이되 자신의 방식으로. 하지만 그 방식이 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태준 씨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민주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끝이 아니야. 시작일 뿐이야. 시간이 흘렀다. 민주는 태준 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척했다. 그는 소개팅 앱을 통해 여자친구 역할을 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 비슷한 고민을 가진 LGBT 커뮤니티의 친구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왜 그게 안 돼요? 댓글 하나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서울에 작은 모임이 있어요. 와보세요. 그 모임은 이태원 지하의 작은 카페였다. 민주는 떨리는 다리로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20대 후반의 젊은이들, 30대 커플, 심지어 50대 아저씨까지 모두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곳에서 민주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한 남자, 최현우가 다가왔다. 28살, 영화감독 지망생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다. 처음이세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여기 오니 세상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현우의 말은 따뜻했다. 그들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는 태준 씨의 제안을 털어놓았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당신의 삶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찾아보세요. 그날 이후 민준의 일상이 변했다. 그는 디자인 작업 사이사이에 현우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주말이면 이태원 거리를 함께 걸었다. 한강변에서 피크닉을 하며 현우가 손을 잡아줄 때 민준의 가슴은 터질 듯했다. 이게 사랑인가? 하지만 기쁨 속에 죄책감이 스며들었다. 태준 씨의 병세는 점점 나빠졌고 민주는 여전히 결혼 준비를 속여야 했다.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날 태준 씨가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이번에는 사기. 의사는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라고 했다. 민주는 병실로 달려갔다. 태준 씨의 손은 차가웠다. 민준아,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나?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제가 말해야 할 게 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현우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이에요. 제 사랑하는 사람이요. 태준 씨의 눈이 커졌다. 분노, 실망, 그리고 슬픔. 그게 내가 방 안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재산이 아니라요. 저를 봐주세요. 진짜 저를. 태준 씨는 창밖을 보며 한참을 침묵했다. 내 어머니도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텐데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꿰뚫었다. 퇴원 후 태준 씨는 집으로 돌아왔다. 민주는 매일 그의 곁을 지켰다. 요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침묵을 공유했다. 현우도 도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현우의 솔직함이 태준 씨의 마음을 녹였다. 저희는 그냥 사랑해요. 남자끼리라도요. 현우의 말에 태준 씨는 처음으로 웃었다. 사랑이라. 그게 다인가? 가을 바람이 불던 어느 오후 태준 씨는 민준을 불렀다. 편지. 다시 써야겠구나. 그는 새로운 편지를 건넸다. 재산은 내 거다. 하지만 조건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 그게 다야.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겨울이 왔다. 태준 씨의 상태는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위태로웠다. 민주는 이제 자신의 삶을 직시했다. 그는 디자인 회사에서 LGBT 테마의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한국 사회에서 숨겨진 사랑을 그려보는 거예요. 동료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민준의 열정에 동의했다. 현우와 함께 만든 단편 영화는 작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화면 속 민준의 모습, 자유롭게 웃는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가족 모임에서 친척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태준 씨, 당신 아들이. 그게 무슨 소리야? 태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건 내 아들이야. 그리고 그는 나보다 강해. 그 말은 민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다. 시간이 흘러 봄이 다시 왔다.
민주는 26살이 되었다. 현우와의 관계는 깊어졌고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함께 꾸렸다. 태준 씨는 회사를 민준에게 넘기며 말했다. 이제 내 차례다. 하지만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써라. 민준은 그 말을 새겼다. 그는 회사 자금을 LGBT 지원센터에 기부했다. 숨겨진 목소리들을 들려주고 싶어요. 센터 개소식 날 태준 씨가 찾아왔다.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눈빛은 밝았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아버지. 당신 덕분에. 하지만 이야기의 절정은 여름에 왔다. 태준 씨의 병이 재발했다. 이번에는 회복이 어려웠다. 병실에서 민주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 준호에 대한 첫사랑, 숨겨온 고통. 태준 씨는 듣기만 했다. 미안하다, 민준아. 내가 내 어머니처럼 내 마음을 읽지 못했어.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도 힘드셨겠어요. 그날 밤 태준 씨는 편지를 썼다. 마지막 편지. 내 재산은 내 거. 하지만 진짜 유산은 내 용기다. 사랑하라, 자유롭게. 다음 날 태준 씨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 후 민주는 한강 다리에 섰다.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현우가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주는 미소 지었다. 살아갈 거야. 진짜로. 그는 회사에서 사랑의 유산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국 전역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의 이야기, 눈물, 웃음. 민준의 삶은 더 이상 숨김없었다. 27살 여름, 그는 현우에게 청혼했다. 작은 카페에서 별빛 아래.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현우의 대답은 키스였다. 시간은 흘렀다. 30살이 된 민주는 이제 센터의 대표였다. 태준 씨의 재산은 수많은 삶을 바꿨다. 그는 가끔 어머니의 묘비 앞에 앉아 속삭였다. 엄마, 아버지, 저 행복해요. 그리고 현우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였다. 민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센터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까지 지부를 냈다. 매주 모임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는 의붓아버지의 제안으로 시작했어요. 재산 대신 제 자신을 선택한 거죠. 청중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한 19살 소년이 다가왔다. 형, 저도. 그런데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작은 걸음부터 한 사람에게 털어놓는 거, 그게 시작이에요. 그 소년의 이름은 유찬이었다. 민준을 닮은 아직 세상에 상처받지 않은 눈빛. 현우와의 결혼은 조용히 치러졌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그들의 서약은 영원했다. 너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더하게. 현우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울렸다.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민준은 처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여기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는 알았다. 고통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돌아와서 그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숨겨진 약속, 태준 씨의 제안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이야기. 출간 전 편집자가 물었다. 이게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함이 바로 메시지예요. 책이 나왔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민주는 말했다. 한국에서 사랑은 여전히 전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싸울 거예요. 평화롭게.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목소리, 비난하는 댓글. 한 온라인 게시판에서 동성애는 가족을 파괴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민주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유찬과 함께 세미나를 열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유찬의 이야기가 터져나왔다. 아버지의 폭력, 학교에서의 따돌림. 청중이 울었다. 민주는 유찬의 어깨를 토닥였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민주는 변했다. 32살, 그는 이제 회색 머리카락이 섞인 현우의 곁에서 늙어가는 자신을 상상했다. 센터는 국제 컨퍼런스까지 열었다. 해외 활동가들이 왔다. 한국의 변화가 인상적이에요. 민주는 웃었다.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움직이고 있어요. 밤에 현우와 누워서 그는 속삭였다. 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현우가 키스했다. 우리 둘이니까. 그러나 시련은 다시 찾아왔다. 유찬의 아버지가 센터를 찾아왔다. 내 아들을 데려가. 그는 소리쳤다. 민주는 차분히 말했다. 유찬이는 여기서 안전해요. 당신도 이야기 나눠보실래요? 그 남자는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다. 내가 잘못했나? 대화는 길었다. 남자의 과거,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나도 숨겼어요. 내 감정을.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럼 함께 고치죠. 그날 유찬의 가족은 재탄생했다. 34살 봄, 민주는 태준 씨의 묘를 방문했다. 아버지, 당신 제안이 모든 걸 바꿨어요. 바람이 속삭이듯 불었다. 돌아와서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유산의 달이 LGBT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첫 수혜자가 유찬이었다. 형, 고마워요. 유찬의 미소는 준호를 떠올리게 했다. 민주는 현우에게 말했다. 우리도 아이를 키워볼까? 입양 논의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법은 아직 미비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36살 여름, 민준의 책이 영화화되었다. 현우가 감독을 맡았다. 시사회에서 민준은 객석을 봤다. 태준 씨의 옛 친구들, 가족, 유찬과 그의 아버지. 박수가 터졌다. 엔딩 크레딧에 헌정, 이태준에게라는 글씨가 떠올랐다.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봤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다. 40살이 된 민준은 센터의 회장이 되었다. 현우와 함께 입양한 소년, 10살 지훈이가 집을 채웠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물었어요. 왜 두 아빠냐고. 민준은 웃었다. 사랑으로 설명해.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사랑이 제일이야. 민준의 일상은 이제 평화로웠다. 아침에 지훈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센터로 향하는 길. 하지만 내면의 파도는 여전했다. 가끔 밤에 그는 태준 씨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 조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후회는 사라지지 않았다. 현우가 안아주었다. 그게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잖아. 맞는 말이었다. 그 제안은 재산이 아니라 용기의 씨앗이었다. 한 해 대형 시위가 일어났다. LGBT 권리법 제정을 위한 행진. 민주는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는 숨기지 않아요. 사랑은 권리예요.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합창했다. 유찬, 이제 25살이 된 그는 리더였다. 형의 덕분에 여기 서 있어요. 시위 후 정부가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작은 승리였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지훈이를 안았다. 오늘 아빠가 영웅이었어. 지훈이가 웃었다. 항상 영웅이야. 42살 겨울, 민주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을 발견했다. 초기 암. 의사가 말했다. 태준 씨처럼 조기 발견이니 괜찮아요. 하지만 공포가 스쳤다. 현우야. 내가 없으면. 현우가 눈물을 글썽였다. 우린 함께 싸울 거야. 치료는 고됐지만 지훈이의 미소가 힘을 주었다. 아빠, 빨리 나아. 병실에서 민주는 편지를 썼다. 지훈이에게. 내가 나처럼 자유롭게 살아라. 치료가 끝난 후 민주는 더 강해졌다. 그는 회고록을 썼다. 시간의 약속. 책 속에 태준 씨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의부사버지는 나를 구원했어요. 그의 조건이 제 조건이 되었죠. 출간 파티에서 옛 친척들이 왔다. 민준아, 미안했다. 화해의 순간이었다. 유찬의 아버지가 말했다. 너 덕분에 내 삶이 바뀌었어. 44살 봄, 법이 통과되었다.
동성 결혼 합법화. 민준과 현우는 공식적으로 재혼했다. 작은 결혼식에 지훈이가 반직군을 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야.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었다. 센터는 축제 분위기였다. 이게 꿈인가? 민주는 한강을 보며 중얼거렸다. 46살 여름, 민주는 은퇴를 준비했다. 후임으로 유찬을 추천했다. 내 차례야. 유찬이 고개를 숙였다. 형의 발자취를 따르게요. 마지막 연설에서 민주는 말했다. 시간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청중이 박수를 쳤다. 48살 가을, 지훈이가 대학에 갔다. 디자인을 전공했다. 아빠처럼 될 거야. 민주는 현우와 둘이서 여행을 떠났다. 유럽의 거리를 걸으며 그는 속삭였다. 고마워. 모든 걸. 현우가 웃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50살 겨울, 민주는 태준 씨의 기일을 맞아 묘지에 갔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그는 말했다. 아버지, 당신 제안 최고의 선물이 됐어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다. 시간은 이제 민준에게 친절했다. 52살, 그는 강연자로 활동했다. 전국 학교를 돌며 이야기했다. 숨김없는 삶이 진짜 삶이에요.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차별이 무서워요. 민주는 대답했다. 두려움은 공유할 때 사라져요. 한 소녀가 다가왔다. 저 레즈비언 같아요. 민주는 안아주었다. 그럼 내 여정의 시작이야. 집에서는 지훈이가 연애를 시작했다.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소식. 아빠, 괜찮아? 민준이 웃었다. 사랑은 사랑이야. 축하해. 현우가 속삭였다. 우리 아들이 컸네. 가족 모임은 이제 다채로웠다. 유찬과 그의 파트너, 옛 친구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54살 봄, 민주는 국제상을 받았다. LGBT 인권 공로상. 시상식에서 그는 태준 씨의 사진을 들었다. 이분 없었으면 없었을 거예요. 전 세계 뉴스에 실렸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은 있었다. 보수 단체의 항해. 이건 한국의 전통을 망쳐. 민주는 답했다. 전통은 사랑으로 진화해요. 56살 여름, 현우의 건강이 나빠졌다. 심장 문제. 병원에서 민주는 기도했다. 제발. 당신 차례는 아니야. 수술은 성공했다. 회복실에서 현우가 말했다. 내가 곁에 있어서 다행이야. 그 후 그들은 더 소중히 살았다. 매일 산책, 손잡고. 58살 가을, 지훈이가 결혼했다. 작은 가족식. 아빠들 덕분에 제가 여기 있어요.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내가 우리 선물이야. 60살 겨울, 민주는 회고전을 열었다. 센터의 역사, 사진들. 개막식에 유찬이 왔다. 형, 이제 제가 지킬게요. 민준이 웃었다. 이미 지켰어. 62살 봄, 그는 손주를 안았다. 지훈이의 딸, 1살. 할아버지 작은 손이 뻗쳤다. 민준의 가슴이 벅찼다. 이게 유산이야. 64살 여름, 현우와 제주로 여행. 바다 앞에서 그들은 서약을 새로 했다. 영원히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66살 가을, 민준의 책이 재판됐다. 젊은 세대에게. 시간이 지나도 메시지는 살아있어요. 68살 겨울, 그는 태준 씨의 묘에 편지를 묻었다. 아버지, 우리는 승리했어요. 70살이 된 민주는 여전히 활동적이었다. 센터 자문위원으로 젊은 활동가들을 가르쳤다. 실패를 두려워 마. 그게 성장의 일부야. 한 활동가가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그 제안을 이기셨어요? 민주는 웃었다. 이기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바꿨어요. 집에서는 손녀가 자랐다. 5살 소라가 할아버지 이야기해줘. 민주는 태준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재산을 주셨어. 대신 행복하라고. 소라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행복이 제일이야. 현우는 72살,
여전히 영화 작업을 했다. 늙어도 꿈은 포기 안 해. 그들의 밤은 여전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추억을 나눴다. 74살 봄, 대형 컨퍼런스가 열렸다. 민준의 키노트 스피치. 50년 전 한 제안이 제 삶을 바꿨어요. 오늘 우리는 모두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해요. 평등을. 박수가 오래 지속되었다. 76살 여름, 지훈이가 센터이사로 임명되었다. 아빠의 길을 잇겠어요. 가족의 유산이 이어졌다. 78살 가을, 현우의 영화가 칸에 초대되었다. 우리 이야기야. 민준이 동행했다. 붉은 카페트 위, 그들은 손을 잡았다. 80살 겨울, 민준은 병상에 누웠다. 지훈이, 소라, 유찬이 곁을 지켰다. 아빠, 쉬세요. 민준은 미소 지었다. 나는 충분히 살았어. 마지막 숨결 속 그는 태준 씨를 봤다. 아버지, 고마워. 그리고 평화롭게 떠났다. 현우는 민준의 곁을 지켰다. 기다려. 곶갈게. 82살 봄, 현우도 따라갔다. 그들의 묘는 나란히. 비문에 새겨진 글, 사랑의 약속, 영원히. 유찬은 센터를 이끌었다. 민준 형의 정신으로 소라는 자랐다. 20살, 활동가. 할아버지의 이야기 잊지 않을게요. 시간은 흘렀다. 한국은 변했다. 사랑은 자유였다. 태준 씨의 제안은 한 영혼의 여정을 통해 세상을 바꿨다.